LA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여전합니다. 올해 한인타운 노숙자 수는 지난해와 거의 같은 87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시민권자가 한국을 여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ETA 제도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한국 국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약사 파이자가 12살 미만 어린이용 백신을 올 가을쯤에는 접종 승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레이크타워 부근의 켈더 산불이 다시 확산되면서 강제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루이지애나 대량 정전 사태는 장기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중부사령관이 아프간 철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2001년 시작된 아프간 전쟁이 20년 만에 공식 종료됐습니다. 네, 12살 미만 어린이용 파이자 백신이 올 가을쯤에는 승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한인타운 내 노숙자 수 모두 87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정부의 막대한 예산까지 투입됐지만 사실상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LA 한인타운 부근의 노숙자 쉘터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계된 LA 한인타운 지역의 노숙자 수는 873명. LA 노숙자 서비스국이 마지막으로 발표한 통계인 2020년도 한인타운 노숙자 수는 874명, 똑같은 수준입니다. Sleeping under a blanket or something like that were counted outside was lower, and we saw more people who were living in vehicles or makeshift shelters this year. LA시는 올해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10억 달러나 투입했습니다. 8년 전 가세티 시장이 처음 부임했을 때보다 100배나 늘어난 예산입니다. 또 타운 중심에 지으려다 실패한 노숙자 쉘터인 라파엘 파크는 건설 비용만 709만 달러, 노숙자 한 명당 8만 6천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70명을 수용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팬데믹의 영향으로 최대 수용 인원을 제한하면서 절반에도 못 미친 상황입니다. 노숙자 쉘터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많은 버젯이 LA시에 들어와서 지금 홈리스 서비스로 버젯이 알로케이션이 됐는데 아직도 그 돈을 지금 제대로 써이지가 않고 지금 더 많은 서비스가 지금 한인타운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화와 총격 등 한인타운 노숙자 관련 사건 사고는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한인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모레부터는 미 시민권자들이 한국을 여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TA라는 사전 승인 제도가 사실상 내일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전용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한국을 찾는 시민권자들은 사전 전자여행 허가, ETA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시범 운영해온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한국 기준 9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편부터 사전에 ETA를 받지 않으면 아예 탑승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TA는 한국 국적자나 영주권자를 제외한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실시 대상입니다. 9월 1일부터 한국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신청 대상 국가, 여기는 이제 미국이 포함되고 있고요.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집니다. 내일부터 ETA를 신청할 때는 만원의 수수료도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한번 발급받은 ETA는 여권의 유효기간 또는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이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 큰 문제가 없으면 10분 이내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또 10분 이내에 완료가 되고 나서 30분 이내에 이제 자동 허가가 되는데 한국 정부의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접수와 결과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메일로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 통합교육부 내의 확진자 수 지난주를 고비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접종 의무화 조치와 철저한 방역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이사민 기자입니다.
LA 통합교육구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 확진자 2,605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는 3,186명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무려 581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LA 통합교육구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교육구의 철저한 방역 지침으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교육구 측은 매일 학교가 끝나면 교실과 교무실 그리고 체육관 등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1시간마다 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 수용 인원도 20% 정도 축소했습니다. 방과 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원하시면은 점심 때에도 한 번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책상을 좀 줄였어요.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공포심이 시간이 갈수록 완화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들어가기 전에 데일리 패스 그거 확인하고 또 코로나 테스트도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고. 예. 교사들이 코로나 예방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안전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방역 수칙만 일단 잘 지킨다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주일마다 화요일마다 코비드 테스트 하고 있고요. 학생들도 철저한 방역 지침 속에 안심하고 등교하고 있습니다. 그거 손소독제, 세니타이저 같은 게 엄청 많이 돼 있고 그래요. 뭐 런치나 그런 거 먹고는 바로 손 씻으라 하고 뭐 만지지 말라고 하고 그래요. LA 통합교육구의 철저한 방역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12살 미만의 어린이들을 위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빠르면 가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제약사 화이자는 오는 10월쯤 긴급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세영 기자입니다. 화이자는 만 5세부터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올해 가을 승인을 받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해당 연령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자료를 다음 달 식품의약국에 제출하고 10월까지 긴급 승인 신청도 마치겠다는 겁니다. 통상 4에서 6주간 진행되는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늦가을에서 초겨울엔 백신 사용 승인이 날 수 있다고 화이자는 내다봤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이미 16세 이상에 대해선 정식 승인을, 12에서 15세 대상으로는 긴급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Importantly, we have now hit a major milestone in our effort to vaccinate adolescents. 50% of 12 to 17-year-olds now have at least their first shot. 하지만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으로 미국 내 입원 환자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 그제 기준으로 지난 7일간 미국의 하루 평균 입원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유행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해 겨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그렇다 보니 하루 평균 사망자 수도 올해 3월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가 늘어나며 유럽연합은 미국발 입국을 2달 만에 다시 제한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수준을 2주 단위로 평가해 안전 여행 국가 명단을 발표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캐나다 등 17개국이 포함돼 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네, 유럽연합은 미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제한 조치를 해제한 지 2달 만입니다. 독일은 이미 미국을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한 뒤에 미국에서 출발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10일을 의무화시켰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루 입원 환자 수는 1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네, LA와 롱비치 항구의 물류 대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쇼핑 시즌에 대비한 수입품이 대폭 증가하면서 물류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LA와 롱비치 항만의 물류 적체 현상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LA 항만 앞바다에는 화물 컨테이너선 44척이 하역을 못해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하역을 대기하는 선박 숫자로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LA 롱비치 항만의 입항 대기 시간도 무려 일주일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달 중순까지만 해도 6.2일이었던 대기 시간은 불과 보름 만에 7.6일로 늘어났습니다.
LA 롱비치항은 대아시아 무역관문으로 전체 수입 물품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면서 물류 대란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항만 노동력 부족으로 화물 하역의 정체가 심하다는 겁니다. 최근 연말을 앞둔 유통업체들이 재고 확보에 나섰고 10월 중국 국경절 황금 연휴 전에 수입을 하려는 수요가 폭증해 물류 대란이 심화됐다는 분석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남부 지역에는 허리케인이, 또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서부 지역에는 대형 산불이, 재난 수준의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레이크 타워 부근의 켈더 산불 지역에는 또다시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루이지애나주의 정령 사태는 장기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삼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가솔린을 넣기 위한 차량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집보다 높은 나무가 쓰러져 주택 지붕을 덮쳤습니다. 국립기상청이 허리케인 아이다가 루이지애나주를 강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다는 미시시피주와 알라바마주로 경로를 이동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100만 곳이 넘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시시피주 일부 지역도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까지 투입돼 강력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천재지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북가주에서 발생한 켈도로 산불로 하루 평균 2.5마일의 면적을 전소시키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켈도로 산불로 레이크타워 지역에 번지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시카고보다 더 넓은 면적의 산림을 전소시켰습니다. 600여 채의 건물이 불에 탔고 2만 채에 육박하는 건축물이 산불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지난 2001년 발발한 아프간 전쟁이 오늘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미 중부 사령관은 아프간 철수 작전이 완전히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으로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대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아프간 철수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철수 작전을 총지휘했던 미 중부 사령관은 철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I'm here to announce the completion of our withdrawal from Afghanistan and the end of the military mission to evacuate American citizens, third country nationals, and vulnerable Afghans. 철수 시한을 하루 앞두고도 미군의 대피 작전은 마지막까지 긴박하게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인과 조력자, 군대를 포함해 모두 12만 3천 명이 아프간에서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미군이 자살폭탄 테러 위협 차량을 공습하는 과정에서 숨진 아프간 민간인은 어린이 7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미 군 당국은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here's an investigation to determine how this happened, but of course the loss of life from anywhere is horrible and it impacts families no matter where they'r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or around the world. 이런 가운데 철수 시한이 끝난 뒤에도 대피가 가능하도록 카불에 안전지대를 설치하자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은 탈레반이 거절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탈레반이 아프간에서의 대피를 안전하게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네, 하지만 아프간 내 테러와 이를 막기 위한 미군의 공습은 계속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불 공항 테러로 숨진 미군 장병 유해를 직접 맞았습니다. 김정은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불에 완전히 타버린 SUV 차량. IS의 자폭 테러범이 탄 채 아프간 카불 공항으로 향하던 것으로 지목돼 미군의 무인 드론이 폭격한 겁니다. داخل شدم که موتر راکت فقط خود موتر خورده بود موتر خورده بود که ما داخل شدیم یک طفل کشیدیم سیاسرا راجل از طرف خانه همسایه کشید 미군은 카불 공항에 대한 또 다른 테러가 임박한 시점에 위협을 제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습으로 어린이 6명을 포함해 일가족 9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군은 차량에 실려있던 폭탄이 2차 폭발을 일으켜 주변 피해가 생긴 것 같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미국의 이 공습 이후 카불 공항을 겨냥해 5발의 로켓포가 발사됐다가 미군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차단되기도 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세계 100개국과 합동으로 철수 마감 시한인 31일 이후에도 아프간 출국을 허용할 것을 탈레반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는데 여기엔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6일 카불 공항 테러로 숨진 13명의 미군 장병 유해 귀환식에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도 생략하는 등 숨진 장병과 유족들에게 예를 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공화당에선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등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에 몰렸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조지아주 애틀란타시에서 발생했던 한인 여성 4명 총격 사건의 피의자가 두 번째로 기소됐습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인종 혐오 범죄 혐의를 추가해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피의자인 로버트 에런 롱은 지난 3월 모두 8명에게 총기를 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에런 롱은 이미 체로키 카운티 법원이 선고한 징역 35년형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2년 반 만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 전문기자인 안정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2019년 4월 촬영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입니다.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증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 가동을 멈췄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이 원자로가 지난달 초부터 냉각수를 배출하는 등 재가동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2년 반 만의 재가동입니다. 원자로를 가동해 폐 연료봉이 나오면 재처리를 거쳐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물질을 늘리기 위해 원자로 재가동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IAEA는 또 영변의 핵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이 올해 상반기 5개월 정도 가동됐다고 밝혀 기존 피해 연료봉에서 플루토늄 추출 작업이 진행됐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 중에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의 또 다른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을 이미 북한 내 여러 곳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영변 핵시설 재가동으로 북핵 위협이 결정적으로 커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북미 대화가 열린다면은 그 영변 핵시설 폐기대 대북 제재 해제 막 그런 협상 취입을 활용하려는 은폐가 쉬운 우라늄 농축 대신 위성으로 관찰 가능한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 징후를 노출한 것은 한미 압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요즘 남가주 지역에는 산불 연기 때문에 대기의 질이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 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리버사이드와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로 인해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연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남부 해안 대기질관리국은 샤페럴 산불 연기가 리버사이드는 물론 오렌지 카운티에도 영향을 준다며 연기주의보를 연장 발령했으며 주민들이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하 미국 판매법인이 한인 비영리 봉사단체인 이웃케어 클리닉에 2022년형 신형 카니발 MPV 2대를 기증했습니다. 기아 측은 이번 기부를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카니발이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기부된 카니발은 환자들을 수송하고 저소득 치과 노인들에게 음식과 물품들을 전달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문화원이 2021년 하반기를 맞아 LA 통합교육구의 16개 학교에서 10주 태권도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문화원은 오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한국과 한국 문화에 더 쉽게 접근하고 즐겁게 체험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참가 학교는 베랜드 중학교의 커앤거 초등, 찰스 H 킴 초등, 가든그로브 초등, 루시다고, 윌튼 플레이스 초등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25일 맨하탄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서 20대 한인 여성에게 인종차별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지난달 25일 밤 8시 45분쯤
중국어로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김모 씨에게 욕설과 함께 영어로 말하라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에 침을 뱉었던 이본 예후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동일 호버보드의 배터리 팩이 화재 위험으로 리콜됐습니다. 제조사인 레이저는 호버트랙스 2.0 내부에 있는 23만 7천 개 리튬이온 배터리가 과열되면 연기나 발화 또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며 리콜 조치했습니다. 네, 중국의 매체들이 온라인 게임은 정신적인 아편이라고 비판한 이후에 중국 정부가 강력한 규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주말이나 공휴일 저녁 1시간 동안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송욱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베이징입니다. 중국 개인 부분을 총괄하는 국가신문 출판사가 발표한 미성년자의 인터넷 게임 중독 방지 통지입니다. 모든 온라인 게임 업체는 미성년자에게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 오후 8시부터 1시간만 서비스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게임 업체가 실명 가입과 로그인도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19년 미성년자들의 게임 접속을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금지하고 접속 시간은 평일에는 하루 90분, 주말과 휴일엔 3시간으로 제한했는데 이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겁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관영 매체가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지적한 지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건강을 해치고 가족들과 갈등을 빚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잇따르면서 사회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也没出去过，也没有上课，最长时间就是在疫情里打过10多个小时，从晚上12点多玩到早上6、7点多。 올해 초 장시성에 선 14살 아이가 게임을 그만하고 밥을 먹으라고 나무라는 할아버지를 살해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때문에 중국 교육부는 초중고교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강력한 온라인 게임 규제 조치로 중국 게임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중국에 진출한 국내 게임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인스타그램의 한 유명 인사가 수백여 명의 카불 구출 작전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까지 동원했다고 합니다. 고현준 게스트가 전하겠습니다. 진보적 성향의 표현과 코로나19 백신 반대론자들에 관한 농담으로 유명한 미국의 인플루언서 토미 마커스입니다. 최근 마커스는 아프간 주민들의 탈출을 돕기 위한 모금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그 결과 며칠 만에 12만 1000명으로부터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억 원을 모았는데요. 당초 전문가들은 각국 정부와 기업, 자선단체들이 자국민과 직원들을 빼내오려고 몰려든 상황에서 마커스와 팔로워들의 구출 작전이 과연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커스는 모금한 돈과 글로벌 개발 회사 등의 지원을 받아서 지난 25일 전세기 한 대를 띄웠고 아프간에서 우간다로 51명을 실어 날랐습니다. 마커스 측은 이제까지 구출한 사람이 350명이 넘고 다른 전세기를 통해서 300명 가까이 아프간 수도 카불을 떠났다고 밝혔는데요.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에서 커뮤니티 차원의 노력에 감사한다면서도 이런 노력의 신빙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원총회에서도 강행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언론중재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8월 본회의 처리 여부를 놓고 난상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2시간 정도 의원총회를 열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한 20분 가까운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다 주셨습니다. 의총에선 지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20% 정도로 찬성론이 다수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공개 발언에서 이미 많은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되고 있고 언론에 의한 피해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강행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삼선 의원은 법안 처리를 미루면 경선과 맞물려 대선 후보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지금 처리하는 게 낫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신중론을 주장한 한 중진 의원은 사회적 수기 과정이 부족한 것으로 비칠 수 있으니 기한을 정해 더 논의하자고 말했고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 아예 처리를 2-3달 더 늦추자는 의견도 개진됐습니다.
강행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송영길 대표를 만난 당 원로들 역시 사실상 신중론을 권고했습니다.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유인태 전 의원 등은 쥐를 잡다가 독을 깰 수 있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내년 3월 9일 날 그 4월 7일 같은 밤이 안 되려고 그러면 4월 7일 밤을 잊지 말라. 한국기자협회와 전국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행 처리 중단과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 이번 주말에는 충청도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돌봄 공약을, 또 이낙연 후보는 충청 총리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 장애인, 아동, 영유아에 대한 돌봄 국가 책임제를 공약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저녁 7시까지 모든 아동을 돌보도록 하겠다. 현재 0.9%에 불과한 공공노인 요양시설 비중을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편 돌봄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나흘째 충청 지역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충청권 인사를 초대 총리에 임명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번역별로 조금씩의 온도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충청권 소외감은 느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거 재판에서 일부 무료 변론을 받은 걸 두고 이낙연 후보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당 차원의 검증을 요구했는데 이재명 후보 측은 무료 변론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선 전통이자 관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충청 지역 당원들과 간담회를 했고 박용진 후보는 제주에서 자신의 국부 펀드 공약을 설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는 비대면으로 각각 세종시로 청와대, 국회 이전과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충청권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에 들어가 다음 달 4일 첫 결과를 공개합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후보들은 각 지역을 찾아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석 달 경선 일정의 출발지로 충청을 택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천안과 세종, 대전, 공주를 돌며 충청 대망론을 다시 한번 띄웠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충청인의 그 중용의 정신으로 반드시 국민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제주 4.3 평화공원 위령탑을 참배했습니다. 민족사의 큰 비극이기 때문에 좌우를 떠나서 그리고 보수 진보를 떠나서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맞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주를 제2의 라스베이거스로 만들겠다고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후 닷새간 대구 경북에 머무른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부동산 공약을 저격하며 본격 견제에 나섰습니다. 시세 차익의 70%까지 정부가 보전해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보전해 주는 부분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회 앞 언론중재법 철폐 집회 현장을 찾았고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정권 사람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자신의 재산 변동 목록을 공개하며 국민검증을 받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공직자 자격 검증을 위한 공적 자료임을 인식하고 제도화하는 경선 후보 등록 첫날 윤석열, 홍준표, 최재형, 원희룡 등 6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네, SBS 기업대항 골프 대회 조별 예선전은 이번 주도 계속됩니다. 오늘 벌어진 C조와 F조 예선에서는 패션 의류업체인 아이리스와 켈코폼이 기분 좋은 첫 승을 올렸습니다. 아이리스는 CPA 펌인 김앤디를 맞아 우세한 실력을 보인 끝에 6번째 홀에서 5업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에 반해 켈코보험과 CBB 밴쿠버의 맞대결은 팽팽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9홀까지 승부를 가르지 못해 연장전 벙커샷에서 켈코보험이 간발의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873명. LA 한인타운 내 노숙자 숫자입니다. 지난해에는 874명. 1년 동안 단 한 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노숙자 셀터를 만들었습니다. 수천만 달러의 돈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 수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대책 없으면 말하지 말고 자신 없으면 예산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우리 유권자들이 그런 정치인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한순간 판단이 몇 년 동안의 임기를 결정합니다. 오는 9월 14일 주지사 소환 선거, 또 조만간 실시될 예정인 LA 시장 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부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